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드디어 드라구신이 토트넘과 미넨의 오퍼 중에서 선택을 내렸나 봅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었습니다. 레바민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명문팀 미넨의 하이제킹에 가슴을 졸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구신이 왜 토트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 전해드리고요. 현지 반응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거절한 미넨의 입장과 콘테 시절과는 달라진 엔지 감독의 영입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일단 스카이 스포츠에서 드라구신이 메디컬을 받을 토트넘 훈련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로마노 기자도 직접 촬영하면서 라두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이적했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Here we go를 베르너에 이어 다시 한번 외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들의 꿈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자신이 4옵션이 될지라도 어린 나이임을 감안해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은 뮌헨 대신에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토트넘행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결정이 내려졌다. 토트넘으로 가기로 했는데 바이에른에서 제안이 와서 멈췄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에른은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다. 우리가 바이에른을 거절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은 그거였다. 라두랑 가족들이랑 같이 결정했다. 이게 결정이고 마지막 밑에 들어와서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바이에른에게 알렸다.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가 거기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좀 마음이 부풀었다. 바이에른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결국 라두와 가족들이 원하던 거였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는 토트넘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드라구신도 바이에른의 오퍼를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드라구신과 가족들은 아침에 토트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나 본데요.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에이전트도 말했지만 드라구신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 엔지 감독은 오랫동안 드라구신이 자신의 팀에 필요한 존재임을 전술과 스타일적으로 설명하고 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현 상태를 보면 3옵션도 비어 있음과 동시에 로메로까지 부상이라 곧바로 주전으로 맹활약이 가능하죠. 바이에른도 그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오퍼는 어젯밤에야 왔다고 합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를 상대로 그는 4옵션 백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분석하고 원했다기보다는 당장 백업 자원이 급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이제킹하려는 의도를 알았겠죠. 명문 클럽이라는 타이틀은 분명 그를 흔들었겠지만 그의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면 추후에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드라구신의 선택은 바이에른 뮌헨의 자존심에도 생채기를 낸 모양인데요. 심지어 바이에른은 토트넘보다 더 많은 돈을 베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뮌헨은 드라구신이 자신들보다 토트넘을 선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분데스리가 챔피언인 뮌헨의 보드진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이 드라구신의 커리어를 위한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에이전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라구신과 에이전트는 생각하기 위해 밤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폴리와 AC 밀란 모두 그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드라구신이 어려서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꿨다는 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드라구신이 어릴 적부터 EPL을 보면서 커왔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이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인 EPL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콘테 시절과 현 엔지 감독의 스카우트 방식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만약 콘테가 있었다면 이 영입은 결렬되고 드라구신은 뮌헨으로 갔을 겁니다. 현재 엔지 감독의 토트넘은 스카우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엔지 감독이 먼저 점 찍어둔 선수를 몇 명 골라둡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전술에 맞는 여러 선수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토트넘 스카우트 팀에 자신이 고른 선수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토트넘 스카우트 팀에서 그 선수들을 관찰한 후 회의 때 그 선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엔지 감독에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은 아닙니다.
감독을 포함한 스카우트 팀 등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러야 선수 영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르너와 드라구신의 영입도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선수 모두 NG 감독이 직접 분석하고 원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드라구신과 베르너 또한 감독의 오랜 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콘테 시절과 파라티치 때는 의견 일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감독과 디렉터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하죠. 콘테는 무조건 즉시 전력감에 높은 이적료와 고급여 선수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파라티치는 레비 회장을 잘 알기 때문에 유망주를 원했는데요. 22년도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와 우도기를 데려왔는데 이것이 그들의 의견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팀이 현재와 미래를 사온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 콘테와 파라티치의 방향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현 토트넘은 NG 감독과 스카우트들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예상에 따르면 1월 이적시장 토트넘이 영입할 선수는 최소 3명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드라구신 영입에 신난 토트넘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좋지만 바이에른 버스가 한번 지나갔네.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다. 방금 런던의 한 호텔에서 드라구신을 봤어. 토트넘에 입단하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그는 웃으며 윙크를 하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가락으로 내 몸을 만지며 죽을 때까지 토트넘을 반복해서 귓가에 속삭였어. 마음대로 생각하셔. 이 친구는 바이에른에게 조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이미 컬트적인 영웅이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 친구는 미친 정신력을 가졌어. 그는 정상에 오를 운명이다. 어제 같은 시간에는 모든 것이 떠들썩했고 드라구신이 우리와 함께할지 궁금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야? 드라구신, 야수 로메로, 킹 미키가 있는데 누가 바스토니가 필요하다 했겠어? 일요일은 흥미로울 거야. 우리는 베르너가 앞에 있고 미드필더 절반이 결정하고 미드필더를 위한 창의적인 서브가 없어. 데이비스가 뛰지 않아 등록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미키아 로얄 또는 드라구신이며 우리 뎁스가 얼마나 얇은지 보고 부상 없이 경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기면 NG는 절대적으로 고트야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정말 토트넘이 영입하는 선수들 보면 다들 잘생긴 선수들만 데려오는 것 같네요. 드라구신이 복귀한 반더벤과 함께 센터백 조합을 맞출 생각을 하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도 반더벤처럼 별도의 적응 없이 빠르게 경기력을 선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NG 감독은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을 기가 막히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 드라구신을 선택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토트넘이 더 영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미드필더도 차기적인 선수나 전천후 하드워크가 필요하고 센터백도 추가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1월 이적 시장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넨 대신에 토트넘을 선택한 드라구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